엄마의 도시락통 제1부 녹슨 통의 기억. 1. 오래된 상자 속에서.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토요일 아침이었다. 창문 너머로 늦가을 햇살이 희미하게 비쳐들었고 어머니의 방에 남아있는 냄새 비누와 나무장판, 오래된 옷의 향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상속 정리를 위해 고향집을 정리하던 민수는 헌 옷더미 사이에서 낡은 철제 도시락통 하나를 발견했다. 회색빛이 거의 벗겨져 군데군데 녹이 스며 있었고 손잡이는 닳아 반쯤 떨어져 있었다. 이걸 왜 이렇게 보관해 두셨지? 그는 무심코 열어보았다. 안에는 누렇게 변한 손수건, 그리고 접혀있는 쪽지 한 장이 있었다. 민수야,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이 도시락통 덕분에 우리 가족이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다. 내가 이걸 보게 될 날이 있을까?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잉크가 번져 있었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민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이 도시락통은 단순한 쇠통이 아니라 어머니의 세월과 가족의 시간 그 자체였다. 이 도시락의 기억. 민수의 기억 속 어머니의 도시락은 늘 따뜻함이었다. 그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해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한쪽 다리를 다쳐 장기간 일을 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시장에서 일용직을 나갔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손에는 늘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다. 이거라도 먹어야 힘이 나지. 아버지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그 도시락엔 언제나 김 한 장, 계란부침 하나, 그리고 멸치볶음 몇 가닥뿐이었지만 그 속엔 가족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있었다. 민수는 어릴 적 그 도시락의 냄새를 떠올렸다. 김이 눅눅하게 눌어붙은 밥의 냄새, 새벽 시장의 축축한 공기, 어머니의 손끝에 스며있던 비린내와 주방 세제 냄새. 그 모든 게 한데 섞여 집이라는 단어로 기억되었다. 3. 가난의 세월. 민수의 가족은 늘 가난했다. 아버지는 공장 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다. 형은 일찍 군대에 갔고 민수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일을 나섰다. 그 시절 어머니는 밥을 굶어도 자식들 도시락만큼은 꼭 챙겼다. 나는 점심 먹을 시간 없어. 너희 먼저 먹어. 하지만 민수는 나중에야 알았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남은 시래기나 파 흰 부분만 얻어 끓인 국으로 하루를 버텼다는 걸. 그 도시락통 속 밥은 사실 어머니의 몫이었음을. 4. 다시 꺼내든 도시락. 민수는 쪽지를 손에 쥔 채 부엌으로 향했다. 냄비를 올리고 물을 끓이려던 그의 눈에 어머니가 사용하던 낡은 국자가 보였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기억 하나. 민수야, 이 도시락은 나중에 내가 쓰거라. 내가 어른이 돼서 밥을 누군가에게 챙겨줄 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가슴을 울렸다. 민수는 도시락통을 조심스레 씻어냈다. 닦을수록 손에 닿는 감촉이 그리웠다. 손잡이의 금속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다. 동네 시장의 아주머니들. 며칠 뒤 민수는 어머니가 자주 다녔던 시장을 찾았다. 오랜만에 들른 시장은 여전히 붐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순댓국집, 두부를 써는 카레 소리, 그리고 구수한 방앗간 냄새. 그 속에서 한 아주머니가 그를 알아봤다. 어머, 이게 누구야? 민수 아니야? 내 어머니가 너 자랑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저 기억하시네요. 그럼 기억하지. 내 어머니 새벽마다 도시락 2개 들고 오셨잖아. 하나는 남편 거, 하나는 일터에서 굶는 사람들 주려고. 민수는 말을 잃었다. 그 도시락통이 단순히 가족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6.
녹슨 통의 진짜 의미.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도시락통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쪽지를 다시 펼쳤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하나 더 적혀 있었다. 이 통은 밥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도시락통을 바라봤다. 그는 깨달았다. 이 녹슨 통은 어머니의 가난, 고통, 그리고 사랑의 증거였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어갈 차례가 자신에게 있음을. 7. 다음 세대를 향해. 그날 밤 민수는 아내와 딸에게 도시락통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엔 별 반응이 없던 딸이 조용히 물었다. 아빠, 나도 저 통에 밥 싸서 학교 가면 안 돼? 민수는 놀라 웃었다. 이 통은 이제 내 거야. 딸은 눈을 반짝이며 통을 받아들었다. 할머니 냄새 난다. 민수는 그제야 마음속 어딘가에서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걸 느꼈다. 그가 평생 피하려던 가난의 기억이 이제는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로 바뀌어 있었다. 일부 마무리. 어머니의 밥, 아들의 깨달음. 민수는 도시락통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제가 그 밥을 지을게요.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그 도시락통에 직접 밥을 싸서 출근길에 나섰다. 그의 손끝엔 어머니의 손길이, 그의 도시락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엄마의 도시락통 제2부 밥 냄새가 남은 시간. 1. 냄새로 남은 사람. 민수는 어머니의 도시락통을 책장 위에 올려두었다. 방 안에 희미하게 퍼진 쇠 냄새와 밥 냄새가 묘하게 어우러졌다. 그 냄새는 그에게 집을 떠올리게 했고 또한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저려왔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는 그 도시락통을 자주 열어보았다. 무엇인가 아직 덜 풀린 이야기가 그 안에 남아있는 듯했다. 쪽지 한 장으로는 다 담지 못한 어머니의 세월이 고요히 그 속에 잠들어 있었다. 2. 어머니의 친구, 순자 아주머니. 민수는 어머니와 가장 가까웠던 순자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분이었다. 순자 아주머니는 민수를 보자마자 눈가를 훔쳤다. 그 도시락통 아직 있지? 네, 어머니 방에서 찾았어요. 그 통이 그냥 통이 아니야. 그녀는 오래된 추억을 꺼내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2개 싸셨어. 하나는 내 아버지 거, 하나는 꼭 남의 손에 갔지. 남의 손이요? 응. 시장에 일용직 아저씨들 많았잖아. 밥 못 챙겨오는 사람들한테 나눠줬지. 그때 사람들 다 그 도시락 덕에 버텼어. 순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덧붙였다. 그걸 우리는 희숙이 밥이라고 불렀지. 그 냄새가 시장 골목 끝까지 퍼졌거든.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다. 자신은 몰랐다. 그 도시락통에 담긴 게 단순히 밥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이었다는 걸. 3. 숨겨진 사진 한 장. 그날 밤 민수는 도시락통을 다시 열었다. 손수건 아래에 무언가가 끼워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작은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젊은 어머니가 있었다. 그 옆에는 낯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시장 노점이 찍혀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1978년 우리 5명. 밥으로 이어진 인연. 민수는 사진 속 사람 중 한 명을 알아봤다.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4. 아버지의 질투. 민수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무뚝뚝했다. 특히 어머니가 시장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걸 싫어했다. 어릴 적 한 번은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다. 희숙이 그놈이랑 또 밥 나눠 먹었지? 그냥 시장 동료야. 밥을 나눠 먹는 게 그냥 동료냐?
아버지의 고함에 그릇이 깨졌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통을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민수는 그 도시락통이 유난히 뜨거워 보였다고 기억했다. 어머니는 밥으로 사람을 살렸지만 그 밥이 어떤 이의 마음엔 상처가 되었던 것이다. 밥으로 연결된 사람들. 민수는 사진 속 인물을 찾아보기로 했다. 사진 뒷면에 시장 이름을 단서로 삼아 옛 상인의 사무실을 찾았다. 허름한 공간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오래된 명부를 꺼내주었다. 여기 1978년 시장 상인 명단이에요. 민수는 손가락으로 이름을 하나하나 짚었다. 그중 정태수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사진 속 낯선 남자의 이름이었다. 며칠 뒤 그는 정태수의 아내라는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은 그를 보자 눈을 크게 떴다. 혹시 희숙 씨 아들이구나. 어머니를 기억하시나요? 그럼 그분 덕분에 우리 남편이 죽지 않았지.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겨울에 우리 남편이 굶어 쓰러졌을 때 내 어머니가 도시락 반을 내줬어. 그때 살았지. 그 인연으로 사진도 찍은 거야. 민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의 도시락 반 공기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던 것이다. 6. 세대의 간극. 민수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면 자꾸만 어머니의 도시락이 떠올랐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도시락 대신 편의점 도시락을 사왔다. 요즘 누가 도시락 싸와요? 시간 낭비죠. 한 직원의 말에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밥 한 숟갈이 누군가에겐 하루의 힘이었는데 그는 그날부터 회사 구내식당 대신 직접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다. 아내는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이내 함께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기 시작했다. 그 향이 집안을 채우자 딸이 말했다. 할머니 집 냄새 난다.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대가 이어진다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건 혈연이 아니라 밥 냄새의 기억이었다. 7.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며칠 뒤 순자 아주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민수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날 나한테 이런 말 남기셨다. 무슨 말씀이요? 민수한테 밥을 지을 줄 아는 어른이 되라고.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쪽지의 의미가 분명해졌다. 밥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어머니의 도시락통은 단지 유품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 담긴 유산이었다. 8. 세상에 나가는 도시락. 민수는 아내와 함께 작은 가게를 열었다. 이름은 희숙이 밥상이었다. 메뉴는 단순했다. 김치볶음,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된장찌개. 하지만 그 맛에는 따뜻한 이야기가 있었다. 가게 문 앞에는 오래된 도시락통이 전시되어 있었다. 손님들은 그것을 보고 물었다. 이거 진짜 쓰던 거예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우리 어머니의 도시락통이에요. 그 덕분에 오늘의 이 밥상이 있어요. 가게는 입소문을 탔다. TV에도 소개되었고 시장 사람들도 찾아왔다. 순자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희숙이도 저 위에서 웃고 있을 거야. 9. 다시 밥 냄새 속으로.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가는 길. 민수는 가방 속 도시락통을 꺼내 들었다. 이제는 닳고 다른 손잡이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그는 손으로 통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당신처럼 밥을 짓는 사람이 됐어요. 그 순간 늦가을 바람이 스쳤다. 멀리서 밥 짓는 냄새가 났다. 그건 어머니의 숨결이었다. 2부 마무리 세대가 있는 밥의 향기. 민수는 깨달았다. 사람은 결국 밥 냄새로 기억되는 존재라는 걸. 그리고 어머니의 도시락통은 이제 그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하루를 채워주는 그릇이 되어 있었다.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 속에서 희미하게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그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밥 냄새가 남은 그 시간 속에서 세상은 여전히 따뜻했다. 엄마의 도시락통 제3부 흙으로 돌아간 밥. 1. 비 오는 날의 무덤. 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날 민수는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묘비 옆엔 작은 들꽃들이 피어 있었고 돌 위에는 누군가가 놓고 간 사과 반쪽이 있었다. 그는 도시락통을 들고 그 앞에 앉았다. 엄마, 이제 이 통 돌려드리러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바람에 실려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그는 도시락통 뚜껑을 열고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담았다. 그 위엔 계란부침 한 조각, 김 한 장, 그리고 멸치볶음. 평생 어머니가 싸주던 바로 그 구성이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밥을 무덤 앞 흙 위에 올려놓았다. 밥에서 김이 피어오르며 비냄새와 섞였다. 그 향은 마치 오래전 부엌의 아침 공기 같았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싸준 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었다는 걸요. 이 도시락통을 묻다. 그는 손으로 흙을 파고 도시락통을 묻기 시작했다. 손톱 밑으로 흙이 스며들었다. 차갑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삶의 흔적과 죽음의 기운이 한데 섞인 냄새가 났다. 밥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다. 그 말이 이제야 진짜로 와닿았다. 도시락통을 다 묻은 뒤 그는 손을 모아 기도했다. 엄마, 이제 당신 밥은 세상으로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밥을 먹고 웃고 있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스쳤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사르르 녹아내렸다. 3. 기억 속의 부엌. 민수는 눈을 감은 채 어릴 적 부엌을 떠올렸다. 새벽마다 불을 지피던 소리, 어머니의 콧노래, 그리고 도시락통을 닦던 손길. 민수야, 밥은 정성이지. 맛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 생각하는 마음이야. 그 말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 철학이 되어 있었다. 그때 빗줄기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내려왔다. 묘비에 반사된 빛이 도시락통이 묻힌 자리를 따뜻하게 비췄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마치 어머니가 잘했다 하고 등을 두드려주는 듯했다. 4. 가게의 변화. 몇 달 후 민수의 가게 희숙이 밥상은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다. 직장인, 학생, 노인, 외국인까지. 누군가는 도시락을 싸서 가져가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먹으며 옛 이야기를 꺼냈다. 하루는 한 노신사가 밥을 다 먹고 조용히 말하였다. 이 밥 냄새 내 어머니 밥 냄새랑 똑같네요. 그 말 한마디에 민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엄마의 밥은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거야. 그는 도시락통이 사라져도 그 의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손녀의 편지. 어느 날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학교 숙제로 쓴 글을 보여줬다. 제목 할머니의 도시락통.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아빠는 매일 할머니 도시락통을 닦아요. 그 통은 오래되고 녹슬었지만 밥 냄새가 나요. 나는 커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수는 글을 읽으며 가만히 웃었다. 밥의 기억이 이제 세 번째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어머니의 묘지에 다시 찾아가 딸의 글을 읽어주었다. 달빛이 묘비를 비췄다. 그 빛은 마치 도시락 뚜껑 위의 반짝임 같았다. 6. 다시 태어나는 밥. 시간이 흘러 민수의 가게는 작은 프랜차이즈로 확장되었다. 각 지점마다 한 모퉁이에
희숙이 도시락통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손님들이 통에 손을 얹으면 녹슨 감촉 대신 따뜻한 온도가 느껴지도록 설계했다. 그건 민수의 아이디어였다. 이건 그냥 전시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데우는 장치예요. 그의 말에 젊은 직원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의미를 이해했다. 밥 한 끼가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걸 그들은 손님들의 표정에서 보게 된 것이다. 7. 마지막 꿈. 어느 늦은 밤 민수는 꿈을 꾸었다. 푸른 들판 한가운데서 어머니가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다. 민수야, 밥 먹자. 그는 어린 시절처럼 달려갔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이건 내 마지막 밥이야. 이제 내가 싸줄 차례야. 민수는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어머니의 손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다, 우리 아들. 그 순간 따뜻한 빛이 그를 감쌌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새벽이었다. 부엌엔 아직 밥 짓는 냄새가 남아 있었다. 8. 흙으로 돌아간 밥. 그는 그날 도시락통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분명 책장 위에 두었는데 사라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새벽 바람이 불어왔다. 어딘가에서 밥 냄새가 풍겼다. 그건 흙에서 올라오는 향기였다. 마치 땅속 어머니가 오늘도 밥을 짓는 것처럼. 민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엄마. 이제 밥은 흙이 되고 흙은 다시 밥이 되겠죠. 3부 마무리.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민수는 손녀가 학교에 가져갈 도시락을 싸주었다. 뚜껑을 닫으며 속삭였다. 이건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밥이야. 손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할머니 밥이 어딨어? 너한테 들어가면 있지. 그는 웃었다. 그 미소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밥처럼 따뜻했다. 햇살이 부엌 창가로 스며들었다. 그 빛은 도시락통이 묻힌 언덕을 향해 반사되었다. 거기엔 여전히 흙 냄새, 밥 냄새, 그리고 사랑의 냄새가 함께 섞여 있었다.